지저분해서 딱 여기만 지우려고 하는데. 특별시 자, 37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봤던 거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39페이지 보시면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지정권자. 양괄호 2번. 광역계획권이 둘리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둘리상에 걸쳐 있을 때 줄여서 시, 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죠. 둘리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해요? 국장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 도, 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이제 국장이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있다. 그 말은 도 내에 있는 둘리상의 도시군이니까 도 내에 있는 둘리상의 도시군은 시군이죠. 그러니까 도 내에 있는 같은 관할구역이 있을 때는 누가 정해요? 도의 관할구역이 있을 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근데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둘리상의 시군 그러면 이제 도의 관할구역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거제와 통영이지 통영과 여수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요. 우리 약속입니다.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거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다음 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 지사, 시장, 군수는 했는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있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괄호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렸었죠. 수립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그리고 둘리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그 책에 있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둘리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3월 달에 좀 볼 겁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자, 책으로 보지 마시고 복습도 그 밑에를 뭐 욕심이 나서 꼭 보고 싶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복습도 지금 하는 것까지만 복습하셔도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여기 광역계획권이 둘리상의 시군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리상의 시군일 때는 시장군수가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수립하려고 하는데 아까 거제와 통영을 결합하는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해줬습니다. 근데 계획을 수립하려고 통영시장, 거제시장이 모여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이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공항을 건설하겠다. 공항을 건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다. 난감할 때 시장군수가 도지사하고 같이 계획을 세웁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건 제가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드린 거지만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같이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럼 똑같은 구조로 시도지사가 세우다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국장에게 같이 계획을 세웁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래는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거지만 지정권자와 이렇게 같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심지어는요, 시장군수는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뭐 자기들의 그 자치단체의 업무하고도 별 관계도 없고 예산 문제도 난감할 때는 도지사에게 직접 수립하도록 그냥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자 거기까지는 이제 꼭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지금 계획 공부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계획을 세워서 승인받는다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부수적인 절차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안 해도지만 들어보고 뭐 잊어도 좋습니다. 다음에. 자, 도지사가 여기 시도지사.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본래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아까 시장군수가 우리 같이 합시다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때 도지사가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어요? 안 받겠죠? 자기가 본래 승인권자였던 업무 영역이었으니까. 그죠? 자기가 본래 승인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 안 받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승인을, 이 국장이나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얘네들이 계획을 세워서 3년 이내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광역계획권 지정의 목적이 무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지정 목적을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을 누군가 세워야 돼요. 얘네들이 3년 동안 계획을 하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거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하는 말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 말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같이 합시다 이럴 때도 있고 또 3년 동안 승인 신청을 안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이제 예외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제 승인하는 자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줘요. 그럼 승인한 것을 다시 이렇게 송부해주면 이 사람들이 관할 구역에서 이제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3, 4, 5, 6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광역도시계획의 조정하는 것도 있는데요.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은 41페이지. 좀 전에 본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죠. 도지시도지사 공동수립, 시장군수 공동수립인데 광역 이 계획을 수립하다면 자기 자치단체에 좀 별로 안 좋은 것은 가져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좋은 거는 서로 유치하려고 하겠죠. 뭐 공항이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치를 서로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뭐 하수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가 안 될 때는 조정 신청을 해야 돼요. 시장 군수가 협의 안 되면 누구한테 조정해 달라고 해요? 도지사겠죠? 소열관계 여기서 봤어요.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그리고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국장에게 조정 신청하는 겁니다. 그 조정 제도도 역시 목 참아 보시면 돼요. 내용들을 너무 낱낱이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커다란 줄거리를 놓칩니다. 양이 많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뭐 100명 소개받는다 했는데 국토계획법이 한 서울시쯤 돼요. 이거 도시가 한 이런 것들은 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 도시들 하나하나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지리를 아느냐 모르냐. 서울만 계속 보면 계속 서울만 하면 되는데 서울 좀 알 것 같다 했더니 부산에 와서 또 부산 모르는 도시인데 와가지고 또 다시 지리를 알려고 그래요. 또 알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흐름을 잘 알아요. 서울의 중심도시와 부심도시가 어디인가 그리고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건물이나 유적지가 어디에 있는가 커다란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지역적. 근데 왜냐하면 시험은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주 지역적인 거 물어요. 얼마나 지역적이면 담배 가게가 어디 있나 이런 것까지 물어볼 정도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시행 규칙도 물어보니까 시험에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걸 정리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여기 성동구 시작해서 뭐 그 조그마한 골목길까지 다 낱낱이 하다 보면 절대 진도가 이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할 때도 다 보지 말고 목차만 보라는 건 목차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할 때 듣고서 이런 말이 있겠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뭐 3월이든 5월이든 떠오르면 밑줄을 긋고 책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떠오르지 않으면 이제 밑줄을 긋고 외워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승인하는 것 근데 그 과정에서 부수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 부수적인 것은 3월에 가서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조정하는 제도도 있다 이랬습니다. 이제 42페이지 다음 페이지네요.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마지막 절차 남았죠. 승인 누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누가 승인한다? 국장.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인데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다만 하는 것이 나중에 볼 건데 그 말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 도지사가 그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 가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밑에 도지사 승인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변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 받았죠? 근데 내용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에요. 이런 것이 이만큼에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기로 변경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경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립할 때 이러한 절차를 거쳐라. 수립할 때 승인 받아라. 그러면 변경할 때도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공원 조성하는 것이 마땅한가? 승인 받아야 되겠죠. 수립할 때 거치는 절차는 변경할 때도 거칩니다. 그런데 이 변경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제가 공원을 이렇게 조성한다 이랬는데요. 이것을 공을 너무 좀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조성하기로 했어요. 여기 없애고 별로 변경되는 정도가 적죠. 이럴 때. 이런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 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할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요. 앞으로 공부하기는 모든 계획에는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라,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라, 변경할 때도 협의해라, 변경할 때도 의견 청취해라. 그러면서도 각각에서 다만 이러이러한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시험에 나와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나올 만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만 몇 개 추려서 공부하고 거기서 여타에서 나오면 그것도 버리는 겁니다. 틀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 되면 포기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스트레스 받고 불행해지는 거죠. 안 된 거 버려버리면 마음이 편합니다. 저도 버린 게 많으니까 요즘에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 공법 강의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졌는데 새롭게 너무 어려워서 저도. 자, 다시 여기 승인받은 사항을 어떻게 변경할 때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의 기초조사. 의무사항 해놨죠? 의무사항에서 끝나는 말이 네 번째 줄 끝에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이고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상태라든가 환경, 교통, 주택 등등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많은 것들. 토지 이용과 관련된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할 때는 그 관련된 사람들의 삶에 일상적인 삶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암기사항 아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하거나 측량 하여야 한다. 다음에 의견 청취. 지금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자치단체 장이 하는 겁니다. 국가로 치면 대통령이죠. 근데 국가로 치면 대통령도 국가의 업무를 수행할 때 혼자 모든 걸 독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회와 또 협력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 의사도 존중을 해야 돼요. 그게 의견 청취. 누구 의견 듣죠? 국민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주민이죠. 지방자치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주민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듣는 절차가 공청회. 자, 그래서 여기 기초조사가 있고요.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로서 뭐가 있어요? 공청회. 공청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전문가. 그래서 공청회를 해서 한날 1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요.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그냥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됩니다. 주민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발전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관리계획은 뭐 도로를 설치한다라든가 여기는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라든가 하는 그 구체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청회는 여기까지, 기본계획까지. 장기 발전 방향,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 도시의 발전 방향이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래서 공청회 필수입니다. 필수. 자,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만약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다. 까지 뭐 읽어봐도 좋습니다.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하는 말인데요. 자, 예, 두 번째 절차로서 의견 청취 있는데 여기 지방 제가 의회 이렇게 써놨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시장 군수 의견도 드려요. 나중에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 하는 말이 있었죠. 시도지사. 만약에요 이렇게 해서 부산과 양산, 김해를 결합하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자, 부산과 양산, 김해를 결합하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을 했겠어요? 국장이 지정했죠? 그죠? 부산과 양산, 김해면 시도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제 부산시장과 누가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경상남도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양산시장, 김해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시도를 결합하는 거니까 그때 경상남도 도지사가 이 광역도시계획을 부산시장과 공동 수립하면서 양산시장, 김해시장 의견 들어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경상남도 의회 그리고 부산시 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의회 의견 듣는 것은 의회 의견만이 아니고 관련된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의회 의견 해놨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 나중에 여기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도시군의 의회 의견 드려야 되고 관리계획 수립할 때도 도시군의 의회 의견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시장 군수가 들어가서 보면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고 괜히 이것 때문에 정신 산만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의회 의견 듣는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더 꼼꼼하게 공부할 때 그때 그런 게 있는가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그게 더 쉬워요. 처음부터 이렇게 세밀한 것들을 공부하면 더 어렵습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자 지방의 의견 듣는다. 그 정도 목차만 보시고요. 읽어볼까요? 내용은 줄 안 가도 되겠어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 또는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협의심의 보겠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거나 수립, 변경합니다. 승인을 할 때도 국장이 할 수 있고 수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언제요?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 공동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3광 있었죠. 3광. 3년 동안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면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모르더라도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도지사 승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2항부터 4항을 준용한다는 말은 뭐 준용한다 그래놨네. 협의심의 목차만 보세요. 근데 이것을 좀 잘 교재를 잘 써놓으면 준용에 대해서 이거는 법을 그대로 베끼니까 2항과 4항 여기 2항 4항을 위에다 써놔야 되는데 2항 4항이 지금 뭐 없잖아요. 이게 2항은 있지만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차라리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 1번과 2번 읽으면 아 이거구나 하는데 여기 법조문을 그대로 딱 베끼면서 법조문이 그대로 없잖아요. 앞에 소개가 안 돼 있어서 좀 문제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이 승인할 때 협의하고 심의하죠. 도지사가 승인할 때도 협의하고 심의하죠. 이 내용만 아셔도 됩니다. 그렇게만 아시면은 그 내용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제 접근해 보면 그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4번 이처럼 중요한 계획 각종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게 공고 열람. 공고는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할 때는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가 있습니다. 관보에 고시라고. 여기 지자체장이 공고할 때는 여긴 또 지자체가 발행하는 소식지는 공보라고 합니다. 관에서 발행하는 관보가 있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보가 있는데 여기다 그냥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 실어주는 것이 공고, 고시 그렇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문제 그 확인학습 문제가 있는데 이 확인학습 문제는 3월부터는 끝나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풀어보시는 걸 말리진 않겠는데 여기 있는 책 좀 말리고 싶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냐하면 틀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잘못된 것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제 교재도 지금 보니까 틀린 게 있듯이 확인학습 문제 같은 문제가 더군다나 이제 여기 있는 책은 그게 틀린 게 많지는 않은데 문제집은 혼자 푸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학원에 와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빨리 마음이 급해서 공법이 어렵다는데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하면 안 되겠느냐? 풀면서 하면 옛날에 학습 방법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부한 거 풀고 공부한 거 풀면은 좀 진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문제집을 풀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시면은 틀린 게 너무 많고 필요 없는 문제도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게. 저는 계속 고민하는 게 제 책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뭐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해서 지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빼기도 하는데 근데 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빼서 이렇게 이 공법이 양이 이만큼인데 제가 이만큼 빼서 여기만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점수가 충분히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요 문제가.
근데 떨어진 분은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저한테 원망을 좀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 시험에 나왔는데 강의를 안 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까지 하면 더 떨어져요 이제. 그래서 이것만 하는 건데, 그래서 빼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면 양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별로 제가 고민을 그렇게 고민해서 뺀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그래서 푸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공법은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교재가 그 법이 1년에 여기 있는 것들이 4번, 5번까지도 막 바뀝니다. 바뀌었는데 바뀐 거를 반영을 못한 문제들이 많고, 바뀐 것을 그냥 간단하게 문구를 안 바꾼 것도 있지만 바뀐 것을 유기적으로 해석을 못해서 틀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법은 혼자 문제 푸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6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이죠. 도시군의 토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용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은 특별시부터 군까지,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하는데, 뭐 그것들 다 알기는 어려워요. 장기 발전 방향 이런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장기 그랬죠? 몇 년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뭐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랬는데요. 다음 페이지 있는 것까지 한번 읽어보고 칠판 보겠습니다. 4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계획 있죠? 여기 계획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 이런 말 하면 국장이 정합니다. 여기서 시험에서 가끔 가다가요,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틀렸는데, 이거 논리적으로도 한번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을요. 자,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 기준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시도지사가 이 계획의 기준을 정한다 이러면은, 자,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계획 수립 기준을 정한다. 뭐 이 말은 좀 혹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이 누군가에게 계획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제시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밑에는. 구하는 것은 단위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무슨 계획의 기준을 정해 준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다시피 앞으로 무슨 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해줍니다. 국장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거 보시고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랬는데요. 기본계획 보면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에는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도심을 크다 보니까 3개 이렇게 정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하나의 도심을 일단 설정해주고, 도심.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했던 곳이겠죠. 도심. 그리고 이제 서울같이 뭐 새롭게 발달되는 뭐 영등포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심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도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심 같은 거, 작은 도시는 뭐 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뭐 1개, 2개, 큰 도시는 뭐 3개, 4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 4개 정도 가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부도심 4개, 부도심, 부심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생활권 같은 것들 정해줘요. 이제. 생활권, 북부 생활권, 동부, 남부, 서부 생활권 이런 것들 이제 정해주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발전 방향을 정해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뭐 북쪽은 뭐 산업, 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시켜 보자.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커다란 흐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동부의 경우에는 무슨 교통, 문화 같은 것들을 발전시켜 보자. 여기는 농업이라든가 것들, 관광이라든가 휴양단지를 조성해 주자. 그리고 여기는 뭐랄까요? 여기는 뭐 주거단지,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시켜보자. 이런 방향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게 도시군 기본계. 이렇게 설정해 준 것은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이지, 앞으로의 뭐 단기 3년 동안 이거 하고 3년 있다 바꾸자 이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부산이든 서울이든 발전 방향을 처음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에요,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전에는 농업 등이 농업 관광 휴양인데, 관광 휴양이 지금 각광받지만 전에 이제 이것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요, 여기는
도로라든가 어떤 뭐 도시 같은 것들이 개발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걸 개발시켜서 이걸 하나의 부심으로 개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도로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달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 여기는 도로가 하나 정도 있다고 치죠. 이렇게. 근데 앞으로도 여기도 개발하기로 했죠. 이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서 여기서 부심으로 해서 관광 휴양 등을 집중 육성시키자 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뭐가 도로 같은 것들이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도로와 같은 것들을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시설을 기반시설 이랍니다. 기반시설. 뭐라고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이제 설치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지자체장이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이런 것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말은 이러한 도로 같은 거 설치할 때도요. 앞에서 본 것처럼 기초사하고 도로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습니다. 물론 도로 같은 것들은 주간선도로 아주 큰 것만 지방의 의견 들어요. 그리고 나서 수립하죠. 수립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부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것을 정부와 협의한다는 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이런 말 씁니다.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또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고시해야 돼. 고시.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치하고. 이것이 이제 관리계획의 수립이에요. 근데 관리계획에는 이제 그거 말고도 지형도면 고시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를 보면요. 기본 계획에 따라서 그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런 말은 역으로 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본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다 여기서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기가요. 농업이 중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용도지역이. 용도지역,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전에 여기가 좀 소외된 곳이었다고 치죠. 가정하면은 이것은 도시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도시적인 용도도 있겠지만 군데군데. 그럼 여기에 또 이것이 만약에 그동안 현재 관리지역이라 한다면 건축물에 허용된 용도가 제한돼 있어요. 근데 부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백화점도 좀 지어야 되고요.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도시 용도로 용도 지역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용도 지역의 용도 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이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 거예요. 왜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해준 발전 방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또 지정 변경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이고 관리계획은 그 도시를 꾸며나가는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관리계획.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용어에서 지구단위 계획 하는 말인데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떤 특정 지역에 설정할 때도 또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돼요. 지구 단위 이것은 나중에 또 추가 설명할 겁니다. 진도 나갈 때 지구 단위 이것만 그냥 쓸게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말을 해요. 지구 단위 구역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더 맞을 것 같은데 법이 잘못된 것들 말하다 보면 여러분 더 헷갈리니까 그냥 지구단위라고만 말하겠죠. 지구단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시가요. 이제 이 도시를 잘 정비했더니 살기 좋다고 소문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시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새롭게 시가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새롭게 시가지를 만드는 것을 도시를 개발한다. 도시 개발 사업.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거. 이렇게 도시 뭐 하는 거예요? 개발. 도시 개발 사업. 도시를 새롭게 시가지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가지를 잘 정비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해서 기존에 있던 낡고 작은 건축물을 반듯하고 크게 만드는 것을 도시 정비한다. 도시 정비 사업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기반시설, 지구단위,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하는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이외에도 이제 용도지구, 용도구역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하는 것은 여기 21가지의 용도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다르고요.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폐율은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요. 건축물이 그 대지를 덮고 있는 면적을 건축면적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면적. 근데 그리고 이 덮고 있는 면적이 이 대지에서 차지할 수 있는 가능한 비율, 이것을 건폐율 그러죠. 만약에 이 건폐율이라는 제도가 없으면은 이게 만약에 토지가 땅값이 비싼 곳이라면 누구나 건축물을 여기다 빼곡하게 지어서 그 경제적인 가치를 최대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불이 났을 때 옆으로 번지는 것도 일단 쉬울 거고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빼곡하게 치지 못하고 뭐 80%만 이렇게 차지할 수 있다. 50%만 차지할 수 있다. 20%만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건폐율. 그래서 이제 건폐율로 규제를 했어요. 자, 50%만 차지할 수 있다 해서 건폐율을 제한을 했더니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다른 그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뭐 일조권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단층만 있을 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50%만 져라 했더니 50%를 지킨 지었는데 아주 고층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또 다른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용적률로 또 규제를 해요. 용적률은 쌓을 적자예요. 이 건축물의 층층의 바닥을 얼마까지 쌓을 수 있는가 하는 가능 면적이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로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여기 50%라고 가정했죠? 여기 대지 면적 여기가 가로 10m, 가로에 세로 10m, 가로 10m 하면 그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되겠죠? 100제곱미터. 그래서 여기다가 건폐율 50%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지가 맨 밑층 바닥 맨 아래층에 그 건축 면적이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50제곱미터까지 가능한 거죠? 50%라고 했으니까 50제곱미터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아까 50제곱미터만 해놓고 위로 너무나 무한히 키워도 규제를 못해서 뭐가 생겼어요? 용적률 생겼죠?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을 만약에 100% 이렇게 해놨어요. 좀 어렵게 할까요? 150%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바닥을 1층 바닥을 50, 또 50에서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3층까지. 그래서 150% 했더니 그건 이제 150제곱미터 3층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요. 이 사람이 꼭 건축 면적을 50제곱미터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을 할 수 있다는 거지 50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요. 이제 만약에 건축 면적을 5제곱미터로 하게 되면 30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50제곱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300층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근데 여기에 공항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전에는 이제 비행기도 없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비행장이 필요한데 이것만 가지고 규제가 안 되니까 이때는 공항 주변을 이제 고도지구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 이런 것들을 그냥 직접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를 직접 규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규제한다 이런 말 하죠. 왜냐하면 5제곱, 50제곱미터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규제는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직접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드는 고도지구 같은 것들을 이제 용도 지역에 의해서 우리들의 행위 제한을 다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용도 칠판이 넓은데 이렇게 비좁게 속좁게 이렇게 쓰고 있지. 용도 지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공법은 우리들의 행위를 제한한다 이런 말을 썼죠.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용도 지역에 있는 행위 제한 이런 것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을 용도 지구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기도 해요. 만약에 건폐율을 50 주었던 것을 용도 지구에서 건폐율을 40을 주면 행위 제한을 뭐 했다고 하면 돼요? 행위 제한을 강화했죠, 강화. 그리고 50 주던 것을 60을 준다면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용도 지구는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인간의 행태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발생해서 용도 구역 하는 것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용 하는 것은 여기는 도시군 관리 이것도 용도지구나 용도구역도 다 도시군 관리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라는 것은 제가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했지만 여기는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하는 것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고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부터 군에까지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계획 수립,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처음 볼 때보다 쉬워지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거고 이제 이해를 좀 하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각종 계획은 국장이 정한다. 국장. 그렇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느냐. 이제는요. 광역계획은 공동 수립이었죠. 둘이니까. 근데 여기부터는 단일한 그런 도시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권이 이제 지방자치대가 실시되고는 이 관할구역의 장에게 그 자치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관할구역 장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남이 간섭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장들이 수립하는데 자, 기본계획 특광별별 시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라고 했죠. 도시군이니까. 그러면 특광별별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 앞에서 관련된 거 봐야 되니까 지우겠습니다. 얘나 다 이 사람들이 수립해요. 수립을 특광 별별 시장 군수. 여기도 역시 특광 별별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할 때는 기초 조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하고 마찬가지로 기초 조사하고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또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서류를 비치해야 돼요. 이제 적어도 30일간은 서류를 비치해야 된다는데 그 숫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여기는 고시를 한다 이런 말 쓰고요. 관련 서류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절차에서 약간씩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특광별별 시장군수가 하는데 여기서는 시장군수는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시장군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라고 했죠. 10년, 20년 멀리 내다보고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본계획인데 근데 10년, 20년을 멀리 내다봐도 별로 변화가 없는 도시도 있어요. 발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도시도 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서. 그래서 그런 도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도시야 돼요. 작은 도시, 소도시. 그래서 세 가지가 아니어야 되는데 일단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인구가 10만 이하여야 돼요. 그것이 먼저 수립지역은 특광별별시장 군수. 읽어볼게요. 1번 다 꼼꼼히 읽어야 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원칙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 다음 페이지 1번에 보시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3월 달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읽어도 어려운데 나중에 읽으면 쉬워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로 좀 밀어놔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이제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이렇게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도시들은 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요. 그리고 강원도가 있다고 치고 여기 부산이 있고 양산이 있습니다. 양산의 인구가 9만이 됐어요. 9만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얘가 누구예요? 얘가 어디예요? 부산. 두 번째 요건 중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다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지 않고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인구가 9만 이하야 돼요. 강원도 거진이 군인가? 거진은 군인가? 거진 군 맞아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군이라고 할까? 거진군의 인구가 9만이 됐어요. 인구가. 여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죠. 강원도는 수도권 아니고요. 강원도는 광역시 없죠? 여기는 부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수립을 해야 돼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해야 돼요. 여기는 잔잔하고 조용하니까 안 해도 됩니다. 거진 해가지고 왜 농담하고 싶어서 거진 군 맞는가 모르겠는데 제 후배 중에 거진 출신 하나가 변호사가 됐는데 지금도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했다면 거짓말인데.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3번 양괄호 3번 인접지역 포함하는 말인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요 인접하는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장이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김해와 결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훨씬 더 양도시의 발전에 이로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관할 포함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처음부터 양산과 김해에 대해서 광역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지사. 도지사는 자기의 통치권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둘 결합해서 광역도시에 수립해라. 이렇게 통치권에 입각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지시할 수 있는데 근데 도지사가 그런 일은 안 하고 맨날 중앙정부만 기웃거리고요. 국무총리 욕심만 내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이로운 경우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가 양산시장, 김해시장이. 그렇죠? 그럴 때는 스스로가 판단에 따라서 인접한 관할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다만 장애가 있어요. 아까 양산, 김해를 결합하는 건 도지사의 자기의 직접적인 통치권에 입각한 것인데 이 둘을 양산시장이 김해를 포함하는 것은 자기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요? 김해시장에게. 그게 미리 협의해야 된다. 미리 협의하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아까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용도지역을 정한다. 이럴 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하면 훨씬 이로운 경우 있을 수 있죠. 있겠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미리 협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접한 관할구역을 어떻게 해서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어요. 기본계획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면 관리계획도 포함할 수 있겠죠. 더 사소한 거니까, 경미한 거니까. 자, 그래서 3번에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번 맨 밑에 뭐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협의해야 한다. 그죠? 인접한 관할구역장과 협의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특광 별별 시구는 뭐 읽을 필요 없습니다. 미리 협의해야 된다. 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그럼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특광 별별 시장 군수는요. 계획을 수립하면 자기들이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광역단체장이죠. 여기는 기초단체장이죠. 광역과 기초는 서로 권한이 다릅니다. 기초단체장들은 자기들이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직접 협의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시장 군수는 직접 협의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승인해줘요. 도지사 승인. 그럼 승인한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요. 도에 있는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시군 심의 도시계획원회가 아니고 도에 있는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송부해주면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서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송부 절차는 몰라도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장군수는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시군 기본계획 결정권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결정권자지 시장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수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을 아직 확정된 게 아니서 안 이렇게 써놨죠. 아직 안에 불과하다.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초의사 의견 청취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기초.
그리고 기초조사에는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한다 하는 말인데 그 말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조사해라 하는데 여기는요. 토지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재해에 대해서 직접 이제 민감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조사해서 아까 제가 이렇게 도심, 부도심 같은 거 하는데 여기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그냥 지역적으로 동서남북 똑같이 하자 해서 거리 재서 10km 해가지고 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토지의 적성, 이것이 개발하는데 적합한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재해에 취약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 조사를 해야 돼요. 뭘 할 때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런데 이 토지 적성이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생략은요.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입안한다고 했죠. 이 입안하기 전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을 다른 절차에 따라서 행한 바가 있다면 이것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 그 토지의 적성, 재해 취약성 이것이 통과됐어요. 5년 이내에. 그러면 또 할 필요 없겠죠. 우리도 시험을 1차를 올해 합격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안 봐도 되죠? 1년 내에 안 봐도 돼요. 다른 절차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그죠? 검증됐으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이 사람 입안할 때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행한 바가 있다면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기초조사를 생략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얘만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만. 그리고 이제 주민의견 청취,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 뭘 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공청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 시장은 양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서 이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들이 협의하고 심의해서 이제 결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이 생각이죠. 그래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는 공청회 여기도 개최를 해야 되고요. 공청회. 그리고 지방이 여기 듣습니다. 자, 그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랬는데 이것이요 10년 20년 멀리 내다봤는데 그것이 딱 들어맞겠어요? 해마다? 달라지겠죠 예상이. 그래서 이것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것이 타당한가. 양산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 30만을 내다보고 2015년 2020년인가? 몇 년도 인구 30만을 내다봤는데 30만이 벌써 초과돼 버렸어요. 그럼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초과됐잖아요. 30만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새롭게 또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이죠. 자, 지금까지 전체적인 거 받고 10분 쉬었다 칠판은 놔두겠고요. 다시 교재 확인하고 관리계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